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주제는 바로 요즘 많은 분들이 꿈꾸시지만 또 어딘가 막막하게 느끼시는 성공하는 1인 기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5년 이상 1인 기업가로 또 뭐 작가, 강사, 심지어 출판사 대표까지 하시면서요. 와, 정말 다양하게 하셨네요. 네, 100권 넘는 책을 만들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직접 성공시킨 분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생생한 통찰들이죠. 그렇죠. 사실 1인 기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자유롭게 일하는 삶, 뭐 이런 거요. 네네. 근데 또 동시에 와, 이걸 혼자 다 한다고? 수입은 괜찮을까? 안 외로울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네, 그런 것들이 막 따라붙죠. 맞아요. 오늘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성공적인 1인 기업 운영의 어떤 현실적인 핵심 원칙들, 이걸 딱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자료가 1인 기업의 성공을 뭐랄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걸 넘어서요. 아, 돈만이 아니다. 네.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이 삶의 방식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1인 기업의 현실적인 조언, 또 그 뒤에 숨겨진 철학까지 함께 좀 탐구를 해보고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경험 많은 1인 기업가가 말하는 성공의 비밀, 그 7가지 원칙 속으로 한번 함께 들어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우선 1인 기업에 대한 좀 흔한 오해부터 짚고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역시 자유, 이걸 가장 큰 매력으로 꼽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근데 이 자료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딱 지적해요. 대표면서 동시에 실무 직원이고 마케터, 영업사원, 기획자, 회계 담당자에다가 고객 관리까지. 와, 이걸 다 혼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1인 다역, 이게 필수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1인 기업을 선택하고 또 계속 하느냐? 그 동력이요. 단순한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바로 선택권에서 온다는 겁니다. 선택권이요? 네. 내가 뭘 할지, 누구랑 일할지, 또 언제 일할지 이걸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느낌, 이 선택의 힘이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라. 아, 이거 확실히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공하는 1인 기업을 위한 7가지 원칙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가 아주 그냥 현실적인데요. 전문성이 먼저, 창업은 나중에.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퇴사부터 하고 볼까? 이런 접근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일단 저지르고 보자. 그렇죠. 이게 실패 확률이 엄청 높다고 경고해요. 구체적으로 뭐 90%가 1년 안에 문 닫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90%요? 와. 이상 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거나 아니면 뭐 그 분야에서 남들이 기꺼이 돈을 낼 만한 확실한 강점, 차별점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년 경력의 UI UX 디자이너라든지 15년 경력의 제약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 자료를 쓰신 분도 보니까 출판 분야에서 작가, 편집자, 기획자 이걸로 10년 이상 경험을 쌓고 나서야 자기 출판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탄탄한 기반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전문성이 정말 돈 받을 만한 수준인가? 이걸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전문성이 준비됐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명확한 포지셔닝. 포지셔닝. 네. 자료에서는 저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케팅에서는 최악의 메시지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다 잘한다는 게 안 좋군요. 네. 성공하는 1인 기업가는 오히려 좁고 깊게 파고들어서 자기만의 영역을 딱 구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작가가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가의 스토리를 전문으로 쓰는 작가라거나 네네.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친환경 코스메틱 브랜드 로고 전문 디자이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 저자분도 자신을 전자책, 공동저서, 자서전 출판 전문 이렇게 정의하고 또 단순 작가가 아니라 대필 작가 겸 출판 컨설턴트다. 그리고 100권 이상 책 제작 경험으로 검증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도 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 번째 원칙은 수익구조 다각화입니다. 1인 기업이 가진 가장 큰 불안 요소, 바로 수입의 불안정성이잖아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핵심 대비책인 거죠. 자료에서는 딱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건 이건 뭐 외줄타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 프로젝트 끝나거나 특정 서비스 수요가 줄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이분 실제 수익 구조 예시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보니까 첫째가 개인 소장용 책이나 출판용 책 제작, 이게 한 30% 정도. 네. 둘째는 여러 저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동저서 기획, 이것도 한 30%. 셋째가 1인 기업이나 글쓰기 관련 강의 교육, 이것도 30%. 마지막으로 기존 책들의 인쇄나 뭐 기타 자문료 같은 게 10%. 이렇게 딱 네 가지로 분산돼 있더라고요. 네,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죠. 어느 한쪽이 좀 주춤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최소 3가지 이상의 수익원을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뭐 관련 분야 컨설팅을 한다든지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전자책을 칠판한다든지 아니면 멤버십을 운영한다든지 저작권을 활용한다든지 자신의 핵심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계속 고민하고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시도해야겠군요. 네 번째 원칙은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1인 기업가가 쉽게 지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일을 매번 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자료는 딱 짚어요. 아, 맞아요. 매번 새로 하려면 진짜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업무는 최대한 시스템화하는 것이 성공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열쇠라는 겁니다. 가령 고객 상담 프로세스를 1단계 문의 접수, 2단계 니즈 파악 및 견적 제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단계별로 딱 정립해두는 거죠. 네네. 또는 자주 쓰는 계약서 양식이나 제안서 템플릿, 작업 체크리스트 같은 걸 미리 딱 만들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분명히 시간하고 노력이 들어가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이 초기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시스템이 갖춰지면요.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실수할 가능성도 확 낮아지고요.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객이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네, 매주 반복되는 업무가 뭔지 좀 의식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초기 투자의 중요성. 자, 5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네트워크가 곧 자산이다.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진짜 섬처럼 혼자 일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성공하는 1인 기업가들은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이게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분야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등등. 네네. 또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나 동료 1인 기업가들, 그리고 꾸준히 일을 맡겨주는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들, 또 새로운 기회를 연결해주는 추천 고객들까지 이 모든 관계가 1인 기업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와, 이 자료 저자분 같은 경우는 고객이 50% 이상이 추천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네트워크가 그냥 인맥이 아니라 핵심 매출 동력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네트워크 구축을 시간 나면 하는 부가 활동? 이게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오,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분야 오프라인 모임이나 컨퍼런스에 꾸준히 얼굴 비추면서 교류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이타적인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주는 자세. 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른 기업은 혼자 일하지만 결코 혼자 성공할 수는 없다. 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6번째 원칙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고 또 지키기 어려운 걸 수 있겠네요. 건강과 루틴을 지켜라. 1인 기업가의 가장 큰 적으로 번아웃을 꼽던데 정말 공감됩니다. 네, 특히 1인 기업은 일과 삶의 경계가 확 허물어지기 쉬워서 더 위험해요. 맞아요. 집에서 일하면 더 그렇죠. 네, 사무실이 따로 없거나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그냥 못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랑 마음이 완전 지쳐서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그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는 무조건 업무 시작, 점심시간은 1시간 꼭 확보해서 쉬거나 짧게 낮잠 자기, 밤에는 최소 7시간 이상 푹 자기, 이런 걸 규칙으로 삼고 있대요. 와, 철저하시네요. 네, 당신 자신이 곧 회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대표가 아프면 그냥 회사가 멈추는 셈이니까요. 꾸준한 운동, 휴식, 건강한 식습관 같은 자기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이 좀 흥미롭습니다.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보통은 일을 하나라도 더 따려고 막 애쓰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사업 초기에는 수입 걱정 때문에 들어오는 일은 뭐든지 다 받으려는 경향이 있죠. 네. 하지만 자료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일을 다 받다 보면 결국 낮은 단가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너무 까다로운 고객한테 에너지를 다 뺏기거나 정작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분 역시 초보 시절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는 예산이 너무 안 맞거나 프로젝트 방향성이 자기 가치관이랑 다르거나 혹은 자신의 핵심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는 일, 이런 건 정중하게 거절한다고 합니다. 가치를 지키고 더 좋은 기회에 집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내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선순환. 이걸 만들 수 있다는 통찰인 거죠. 무조건 네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공 너머의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성공은 매출이나 프로젝트 수 같은 숫자로 잴 수 있지만 행복은 결국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네, 이분이 1인 기업가로서 느끼는 행복의 핵심 요소로 자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선택권이죠. 네네. 그리고 의미,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느낌, 또 성장,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즐거움, 그리고 균형, 일과 삶의 조화, 이렇게 4가지를 꼽았어요. 자유, 의미, 성장, 균형. 네, 그러면서 단순히 돈만 쫓는 1인 기업은 지속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모습에 맞춰서 사업의 방향이나 규모, 방식을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얼마를 벌고 싶은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협력하고 싶은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걸 먼저 깊이 고민해보라는 거죠. 와, 단순히 사업 계획이 아니라 거의 인생 계획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말이네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도 제시되어 있던데요. 네, 아주 실용적인 4단계 로드맵입니다. 뭔가요? 1단계는 준비기인데요. 한 1, 2년 정도 예상하고요. 현재 직장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기 핵심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동시에 부업 형태로 작은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면서 수익 모델을 검증하고 최소 6개월치 생활비 이상의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시기예요.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군요. 네, 2단계는 런칭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격적으로 독립해서 일행 기업 시작하고 아까 말한 명확한 포지셔닝 구축하고 기존 네트워크 활용해서 첫 고객 확보하고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 틀을 만드는 단계죠. 네.
3단계는 안정화기, 한 1, 2년. 이때는 수익 구조를 본격적으로 다각화하고 재구매가 추천을 해주는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고 만들어둔 업무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고도화하고 건강한 생활 루틴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안정화 단계. 마지막 4단계는 성장기, 2년 이후인데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걸 넘어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자기 브랜드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거나 외주를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규 수익원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으로 혼자 모든 걸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점을 강조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소위 파레토 법칙을 인용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 80대 20 법칙이요? 네. 자신이 가장 잘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만드는 20%의 활동, 그러니까 자기 천재성이 발휘되는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 대부분을 집중하고 나머지 80%의 부수적인 업무 있잖아요. 뭐 단순 반복 작업, 행정 처리,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라는 조언입니다. 이게 혼자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효율성이랑 전문성을 동시에 잡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는 1인 기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7가지 자가점검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요. 한번 스스로 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제공할 만한 명확한 전문성이 있는가? 네. 둘째,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가? 셋째, 만약 수입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생활비, 즉 비상자금이 준비됐는가? 6개월이요? 네. 넷째,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의 불안정성을 감당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가?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혼자 몰입해서 일하는 걸 즐기는 편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섯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업무 시간과 생활 리듬을 관리할 자기 통제력이 있는가? 마지막 7째,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실패 경험 또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실패까지. 네. 네. 이 7가지 질문 중에 5개 이상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1인 기업을 시작할 기본적인 준비는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의견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기준이죠. 네, 그렇네요. 오늘 성공하는 1인 기업의 세계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전문성을 갈고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확한 자기정의, 또 안정적인 수익 구조 설계,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관계 자산으로서의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자기관리와 현명한 거절의 중요성까지. 와, 정말 A부터 Z까지 다룬 느낌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기술만 나열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1인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혼자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현명하게 위임하거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지혜. 이게 1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원칙들이랑 로드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나만의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뭘까? 혹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현재 1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영감 그리고 좀 구체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1인 기업이라는 길이 때로는 좀 외롭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요.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유와 의미 그리고 성장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특별한 여정을 응원하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